안녕하세요. 저는 현대고등학교 1학년 6반 김민서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주제는 바로 물질대사입니다. 먼저 물질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질대사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 물질대사라고 합니다. 저는 물질대사에 관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것인데요. 먼저 작은 물질들을 합쳐서 크게 만드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작은 물질들이 있는데요. 이 물질들을 연결시켜서 큰 물질을 만들었죠. 이렇게 저분자에서 고분자를 합성하는 물질대사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. 반대로 큰 물질을 쪼개서 작은 물질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왼쪽에 큰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을 쪼개서 작은 알갱이를 만들었죠. 이렇게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하는 물질대사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. 정리하자면 물질대사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.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하는 동화작용과 고분자를 좌분자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를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동화작용의 대표적 예로는 광합성이 있습니다. 광합성의 과정을 보자면 이 광합성은 세포소기관 중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? 바로 엽록체에서 일어났습니다. 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재료는 이산화탄소, 그리고 물 이것들과 여기에 빛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면 광합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합성되게 됩니다. 그리고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게 되는데 정리하자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저분자 물질로부터 포도당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따라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이 동화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이화작용의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? 제가 배웠던 것 중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배웠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그 세포호흡이 바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. 그럼 세포호흡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포호흡은 세포소기관 중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. 세포호흡 과정을 보면 산소를 들이마신 후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합니다. 그럼 그 과정을 에너지가 나오는 작용이라고 합니다.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하는데 그것을 분해하니까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데 부사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방출되게 됩니다.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의 60%는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됩니다. 이 열 에너지가 내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. 그럼 나머지 40%는 내 몸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내 몸에 에너지가 저장이 될 때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냐면 ATP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. ATP는 A는 아데닌의 약자, T는 트립의 약자, P는 포스페이트의 약자라고 합니다. 정리하면 아데닌이라는 물질을 P-포스페이트 3개의 인산기가 붙어있는 물질이 ATP입니다.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ATP에 저장이 되냐면 바로 이 P와 P 사이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내가 근육활동 같은 에너지를 쓰고 싶을 때 여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걸 분해시키면 됩니다. 이걸 분해하면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올 테니까 생명활동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.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화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포호흡뿐만 아니라 밥을 먹으면 하는 소화 또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. 큰 물질을 먹어서 분해한 다음 포도당을 내 몸으로 흡수시키는 일을 합니다. 그래서 분화작용이기 때문에 이화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하고 소개해드릴 물질 대사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